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간 도덕적 우월감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오히려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쇼츠로 올라왔던 것 중에서 이 멘토에 대한 얘기하고 직업과 돈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긴 호흡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제작진 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얘기가 시작된 게 사실 저는 원래 인생 상담 같은 거 별로 하고 싶지 않고 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Q&A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짧게 대답을 해야 되는, 빠르게 대답을 해야 되는 순간이다 보니까 앞뒤 문맥 없이 막 대답을 하게 되고 그걸 또 짧게 또 편집해가지고 쇼츠에다 넣으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막 논쟁이 벌어졌더라고요. 돈이 더 중요하다, 뭐 그게 뭐 중요하냐, 뭐 그 말하신 분 돈 많은 사람인 것 같아, 금수저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서 그분한테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 좀 더 앞뒤 문맥을 설명을 하자면은 제가 그 방송을 본 게 한 1990년대쯤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을 때였는데 그때 얘기가 뭐였냐면은 되게 성공하신 음대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밑에 청중들이 다 그분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분들이 와서 고민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너무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하고 싶은데 아마 성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돈을 너무 못 버는 직업이어서 되게 그 어려움이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대답하시는 분이 돈이 걱정이라면은 음악을 하지 말아라, 이런 충고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의 그 말한 그 깊은 의중은 뭐였냐면은 당신은 돈보다는 음악을 더 사랑해야 된다, 약간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아니면은 하지 말아라. 근데 저는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 그걸 들으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 되게 화가 많이 났어요. 그 당시에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건축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박봉의 야근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꼭 그러는 것 같았거든요. 너가 건축을 정말 좋아한다면은 네가 박봉이라고 하더라도 돈 걱정하지 말고서 그래서 건축을 사랑해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는 건축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좀 저한테는 되게 무책임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그 30대 정도 됐을 때 갈등이 뭐냐면 이제 저도 결혼해서 애를 낳았잖아요. 근데 애를 낳았을 때 제가 되게 스트레스 받았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부인이 임신하면 엄청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막 행복하고 막 기뻐 날뛰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드라마 속의 그 남자가. 물론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좀 가끔가다 있어요. 정말 이상적인 사람이죠. 생명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근데 저는 사실은 뭐 결혼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아이가 생겼을 때도 그렇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 스트레스가 훨씬 컸어요. 저는 이 자식은 정말 자식이 생겼는데, 새로운 생명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인에 대한 사랑도 없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다라고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했다고 봅시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고 뭐 세상을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혼자 벌어서 두 명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한 명이 더 태어나고 나는 앞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고 더 어떤 자유로운 커리어를 갖고 싶은데 당연히 부담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음악을 하고 싶었던 그 아이가 고민하는 거는 그 아이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의 상황도 있고 그 학생이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게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 충고를 해주는 사람의 입장과는 다른. 그런데 그거를 돈을 너가 음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단정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고민은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보면은 제가 그 화가 났던 그 이유가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학생에게 말을 할 때 나는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돈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정도로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너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안 하는 게 낫겠다. 그 얘기인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간 도덕적 우월감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정도로 음악을 사랑하는 우월감이 있는 거죠. 저는 그것도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정말로 사랑해서 다른 가치들이 다 안 보이는 것도 재능이라고 봐요. 근데 자기가 가진 재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을 못 보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건축에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림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어느 정도 꽤 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가가 됐죠. 근데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봐요. 교수님, 저는 건축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런 제가 건축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거기서 그림을 못 그리면 넌 건축하지 말아야지라고 말을 하는 거는 리차드 로저스 같은 건축가를 죽이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실제로 프리츠커상을 받은 영국의 리차드 로저스라는 건축가는 그림 엄청 못 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학벌이 중요한가요? 건축가가 되는데 물어봐요. 학벌 당연히 중요하지. 너 학벌이 없으면은 앞으로 잡을 얻거나 건축주 만나는데 어려울 거야. 얘기를 하는 순간 안도다다오를 죽였을 수 있습니다.
안 받아오는 대학을 안 나오고 나서도 훌륭한 건축가가 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반드시 그 위치에 이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되게 재수없는 인간들이 누구였냐 하면은 그 본인이 자기가 되게 재능 있다고 믿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사실 건축을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건축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할 만한 재능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이 많았어요. 특별하게 예체능 계열들은 재능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꼭 개중에 그런 인간들이 있죠. 자기 뭐 부모님 중에 누가 뭐 화가시고 뭐 자기 집안은 대대로 뭐 약간 예술계 쪽에 있어가지고 나는 5살 때부터 건축가를 꿈꿔왔고요. 뭐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봤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건축가적인 자질이 없다고 봐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그 친구처럼 해외여행도 많이 안 다니고 부모님 중에 화가가 없고 그러면은 건축을 하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갖고 있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할 만한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의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득이 됐던 건 뭐냐면은 불안감 때문에 더 열심히 한 것도 있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모전도 많이 하고 혹은 학교에서 스튜디오를 할 때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잘하는 칭찬을 좀 받아야지 용기를 좀 얻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할 만큼 용기가 바닥이 날 때쯤 되면 공모전을 나가요. 근데 거기서 상을 하나 받으면 조금 더 칭찬받으면서 약간 자존감 높아져가지고 좀 하다가 또 뭐 의기양양했을 때 국제선상설계 냈다가 연락 떨어지고 그러면 약간 좀 되게 좀 쉬운 공모전 내가지고 좀 상 좀 받고 그러면 또 약간 용기를 얻고 그러면서 근근히 저는 20대와 30대, 40대를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재능은 곧 기프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건 없이 받은 것일 뿐인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떠한 크리에이티브한 능력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 사람이 경제적 배경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오히려 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저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내리고서 내가 가진 가치만큼의 너는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너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상당히 오만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누구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을 멘토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되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내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낙인을 찍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세상이 좀 다양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정치적으로 분열이 돼가지고 화합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항상 저한테 요즘에 인터뷰 들어오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교수님 어떻게 건축가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저는 외우는 거 싫어해서 문과이과 결정할 때 고시 공부하기 싫어서 이과 갔고요. 이과 간 다음에 보니까 수학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서 갈 만한 게 제가 좋아하는 미술과 지구과학과 지리하고 물리가 있는 건축학과밖에 없어서 그냥 건축과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인터뷰할 때 답을 하는 이유는 저는 뭐 10살 때부터 건축가를 꿈꿔왔고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재능이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건축가를 꿈꿔왔고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10살 때 건축가를 꿈꾸지 않은 사람들은 건축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심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 인생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 길이 있잖아요. 4월에 피는 꽃도 있고 10월에 피는 꽃도 있는데 자기가 간 길이 그게 유일한 방법이냐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는 인생의 선배로서는 오히려 밑에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멘토를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멘토를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들이 있는데 그거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멘토를 가지지 말라 이 얘기는 내가 누군가가 하는 인생의 선배가 하는 모든 조언을 다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 명의 조언만을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명의 멘토를 두는 거는 좋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멘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롤 모델로 삼는 사람 딱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그 사람의 인생의 궤적을 따르고 싶다라고 할 때 멘토라는 명칭을 쓰잖아요.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을 롤모델로 삼느냐는 거죠. 여러 사람을 삼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에디슨도 멘토고 스티브 잡스도 멘토고 케네디도 멘토가 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을 나의 멘토라고 말하진 않죠. 그냥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나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멘토를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충고를 너무 귀담아 듣지 말아라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옛날에 건축가도 되고 싶기도 하고 교수도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제 인생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야 건축가나 교수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 교수가 되려면은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건축가가 되려면은 프로페셔널 디그리라고 해서 에마크 프로그램을 하고 설계사무소를 다니고 라이센스를 따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트랙이 다릅니다. 그거를 대학을 졸업하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박사과정이 있는 히스토리나 이론으로 갈 것이
것이냐 아니면 디자인을 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근데 저는 디자인을 좋아하니까 디자인을 택했고 교수는 포기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석사 다 마치고 나서 실무를 하고 그 미국 라이센스를 땄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풍토가 확 바뀌어가지고 건축 대학이 5년제가 되면서 디자인 전문 교수들은 마스터 디그리 보통 한 3년 반 정도에서 4년 하거든요. 그거를 받고 실무를 한 다음에 그리고 외국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교수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수가 되기 한 15년 전에 인생의 선배에게 물어봤던 그 충고는 사실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 누군가가 내리는 충고가 사실은 그게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바뀔 수 있다는 거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멘토를 만들지 말고서 좀 자기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는 좀 뭔가 다른 사람의 평가의 잣대에 더 목을 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건축가에는 왜 프리츠커상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게 그런 거죠. 뭐 일본은 노벨상과 프리츠커상도 많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되게 으쓱하게 국뽕이 들어간 일이 하나 생겼어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1위를 하고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막 그래서 되게 국뽕에 취했어요. 뭐 K컬처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씁쓸합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1위를 한 것 갖고 기뻐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넷플릭스를 만드는 나라가 됐어야죠. BTS가 빌보드 차트 1위 한 거를 좋아할 게 아니고 빌보드 차트를 만드는 나라가 됐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루트에 따라가서 1등 하는 거에 큰 가치를 둬요. 학력고사 전국 수석, 뭐 수능 만점자 이런 것들에는 엄청나게 열광을 합니다. 근데 내가 만든 길을 가고 다른 사람의 평가의 잣대와 상관없는 길을 가는 거에는 되게 두려워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여기서 한번 업그레이드 될 때 꼭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국민 1인당 GDP가 뭐 5만 불이어서 선진국이냐? 그렇지 않죠. 미국이 선진국인 이유는 미국이 만든 비행기, 자동차, 전구, 컴퓨터를 우리가 쓰잖아요. 프랑스가 선진국인 이유는 프랑스 사람들이 만든 이 복식 그 디자인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입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과 룰을 만드는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 소리를 듣는 거죠. 반도체는 딴 나라에서 만드는데 그 반도체를 얼마나 더 싸게 만들 것인가 이게 패스트 팔로워의 한계인 거잖아요. 저는 멘토를 만드는 것도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간 길을 따라가서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이 가는데 난 저 사람이 한 거보다 더 이른 나이에 뭔가를 이뤄야지 뭐 이 정도의 마인드셋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현준이라는 사람을 멘토로 삼고서 건축가가 돼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내가 간 길하고는 다르게 가야 되는 거죠.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려면은 한 사람을 따라가서 그 길을 궤적을 밟으면 안 된다. 여러 개로 자기의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리스펙트는 해야겠지만은 그걸 너무 우상시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제가 바라는 우리 후배들이 혹은 내 제자가 살았으면 하는 삶의 형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Q&A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조금 더 주변 컨텍스트를 좀 더 설명을 드려야지 그 얘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꼭지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우리 12월에 있을 Q&A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